안녕하세요. 4월 7일 NI 4면 해설 강의를 맡은 어린이 조선일보 안예진 기자입니다. 오늘 4면 기사의 제목은 공튀기다 슛, 농구하는 로봇 탄생했어요입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팔을 번쩍 들어 던진 공이 작은 농구 골대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그 순간 이를 숨죽여 지켜보던 연구팀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죠. 로봇은 지금까지 농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요. 로봇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농구 골대의 모양과 덩크슛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행동한 거예요. 이 로봇은 구글이 개발한 AI인 제미나이 2.0으로 만들었어요. 구글이 개발한 제미나이 2.0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제미나이 2.0이란 구글에서 개발한 AI 모델로 챗 GPT처럼 우리가 채팅으로 무언가 물어보거나 대화할 때 대답해주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채팅뿐만 아니라 목소리로 물어보는 것도 대답을 해주고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땐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소설도 써주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인공지능이죠. 그럼 여기에서 AI 모델, 즉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배우고 생각하는 지능을 기계에 인공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학교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배우고 그거를 생각하고 또 그 정보를 통해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거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지능, 그 지능을 기계에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와 구글이 개발한 제미나이 2.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같이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구글에서 로봇을 만들 때 쓰이는 AI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공개했어요. 로봇은 알파벳 블록으로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도시락 가방을 챙기기도 해요. 그릇 위치를 아무리 바꾸어도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과일을 넣기도 하죠. 한번 사진으로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알파벳 블록을 가지고 와서 영어 단어를 조합하기도 하고요. 도시락 가방에 음식이 담긴 통을 넣기도 하죠. 또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종이 접기도 가능하답니다. 그동안 로봇은 만들 때 설정해둔 행동만 할 수 있었어요. 예컨대 로봇 청소기는 청소만 할 수 있고요. 요리하는 로봇은 요리만 할 수 있었는데요. 로봇은 따로 설정하지 않은 일도 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AI가 명령을 판단하고 공부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구글이 공개한 기술은 로봇이 복잡한 현실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다양한 일을 해내는 범용 로봇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답니다. 여기에서 범용 로봇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로봇이란 인간처럼 판단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이에요. 기사에서 봤듯이 보통 로봇은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만 움직이지만 범용 로봇은 정보가 없어도 다양한 환경에서 새로운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사람처럼 어디서나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읽은 기사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AI로 만든 로봇이 어떻게 덩크슛을 성공했을까요? 기사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죠. 로봇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농구 골대의 모양이나 덩크슛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덩크슛이 무엇인지, 농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로봇에게 덩크슛을 해봐! 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합시다. 그럼 로봇은 로봇 안에 있는 컴퓨터, AI를 통해서 농구가 무엇인지, 농구 골대는 무엇인지, 농구공은 어떻게 생겼고 농구는 어떻게 하는지, 덩크슛은 무엇인지, 덩크슛을 하는 법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봇이 농구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검색을 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학습의 결과로 로봇이 작은 플라스틱 공을 농구 골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통해서 농구를 배우고 덩크슛이 모르는 로봇이 덩크슛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답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하는 로봇과 구글에서 공개한 로봇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도 두 번째 문단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요리하는 로봇은 오직 요리만 할 수 있지만 구글에서 공개한 로봇은 요리나 청소를 모름에도 요리를 할 수 있고 청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번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범용 로봇이 있다면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가요? 무슨 일을 시킬지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은가요? 저도 3가지 정도 예시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밤에 불 꺼달라고 부탁하기. 밤에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불을 끄러가기 귀찮을 때 로봇아 불 좀 꺼줘 하고 부르면 불을 꺼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보드게임을 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을 때 혹은 사람 수가 1명 모자랄 때 함께 보드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어려운 규칙을 더 빨리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마지막으로 분리수거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류법이나 분리수거를 하기 전에 플라스틱에 묻은 것들을 깨끗하게 닦고 분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로봇이 해준다면 지구에도 분리수거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우리도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같이 배드민턴을 치거나 요리나 빨래 같은 집안일 부탁하기, 청소하기, 혹은 모닝콜 부탁하기 이런 것들처럼 범용 로봇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 가지를 부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상상해서 무엇을 함께 하면 좋을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